감사합니다. 그럼 해외 플랫폼 참가 경험 사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강연 주제는 해외 플랫폼 참가 경험 사례입니다. 저는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외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로서 그간 국제 교류를 통해 이루어온 연결과 소통해온 지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소위 한국의 중심인 수도가 아니라 해외 활동이 부산이나 지역이었으며 그리고 지역의 국제교류 환경을 구축하고 다른 양식과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긴 시간을 자리해왔습니다. 물론 이 고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신을 세계와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지점이 반영된 아주 고민된 활동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국제교류가 단순히 참가만 했던 그런 지점에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시작된 지점, 지금까지 저희 생각은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일심, 그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강한 의지와 의미를 담고 저희 해외 플랫폼 경험을 통해 성장해온 시간을 발표하겠습니다. 진행 목차는 먼저 국제교류의 단계별 진행해온 시간대별로 구축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제교류라는 활동이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필요성으로 지나왔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더 녹아낼 수 있을 것 같으니 편안하게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그 질문 말고도요. 첫 스텝, 저는 시장의 발견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국제교류가 저에게로부터 어떤 의미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한 안무가 집중 육성 사업이라는 기획 프로그램에 공모를 해서 한국의 안무가를 양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획 프로그램이 지금의 아르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작 산실의 근간이 되는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제가 선정이 되어서 최종 6인의 아르코 공연장에서 공연되는 그런 수혜자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정은 멘토링에 국내외 여러 멘토링들이 참가를 하고 1년간 멘토링을 통해서 최종 작품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었는데요. 여러 쇼케이스를 거쳐서 계속 탈락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최종 선정되는 작품을 아르국장에 공연하게 모든 지원을 다해서 공연하게 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해외 멘토링으로 온 분이 저에게 국제교류의 시작이자 계기가 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건 독일 탄츠 메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탄츠 메세는 사실 저도 그 시기에는 도대체 그게 뭘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굉장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설레었습니다. 그때 그 지금 시기에 그 탄츠 메세 공모가 시작되고 있으니 너희들이 가서 한번 찾아봐. 니네 한국의 무용가들은 왜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니? 무슨 정보가 그렇게 없어? 여러 그런 어떤 질책과 그리고 굉장히 한심한 듯이 우리 지금 안무가 육성 사업에 참가한 무용가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그리고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보를 줬는데 마침 그때 독일 탄츠 메세 공모가 시작되고 있었고 저는 거기에 그 공모를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디셀도르프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식이죠. 그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계무용 박람회입니다. 저는 거기서 그동안 그냥 참가해오고 했던 그런 국제교류의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는 그런 시작된 지점이었는데요.
조금 너무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고 정보가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없는 시기였고 2007년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원서를 다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DVD를 지금 사용하지 않죠. DVD를 그 유럽의 양식에 맞게끔 다 전환을 해서 그리고 전부 페이퍼로 다 적고 프린트를 하고 내용을 다 첨부를 해서 보내는 그래서 이만한 우편물로 처음으로 해외에 제가 공모 지원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때쯤 되니까 집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당신은 제가 그때 이제 신청한 작품이 2개였어요. 그 중에 당신의 이 작품을 우리는 선정을 했다 최종. 그리고 공식 초청장과 함께 저에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기분은 저는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식 프로그램에 내가 선정이 되었다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어떤 거지? 진짜 보고 싶다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떤 정보들이 그 우편함으로 계속 왔습니다. 메일로 오지 않았고요. 우편함으로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올려져 있는 그 초청장이 제가 처음으로 국제교류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된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이고 그것을 받고 저는 이제 첫 국제교류의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르코에서 제가 안무가 집중 육성 사업에 선정된 수혜자로서 그 수시 지원 사업에 그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그다음에 수화물비,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등 기타 등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때 당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들고 디셀도르프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가기 전의 과정은 모든 무대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이런 것들을 전부 페이퍼로 그리고 감독들에게 전부 앉아서 다 수기로 작성을 하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어떤 그 기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도와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날로그식으로 다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준비를 다 했고 저는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지금도 무용인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하죠. 탄츠하우스에서 저는 공연을 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탄츠메스에 선정이 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지역에서 제가 직접 공모를 했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그 당시 탄츠메스에 참가할 단체들을 그때 한국의 특집으로 공모를 하고 있었던 지금 그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부산에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했고 그 탄츠하우스에서 공식 오피셜 공연에 제가 공연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아마도 지금 그 한국에서 이렇게 공식 초청을 받아서 작품의 공모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공모된 사례가 아마 제가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잊혀질 수 없는 공연입니다. 그때 그 폐 공장이죠. 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 2,000평이 넘는 장소에 부스라고 하죠. 전람 전시를 그러니까 모든 국내외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 예술단체 그리고 신진들은 탄츠메스에 자기 작품들을 홍보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유일하게 뭐 어떤 지원금을 주지 않고 스스로 와서 자기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츠메스에 참가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제가 그 세계 흐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자들 그리고 극장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서슴없이 그리고 모든 열정으로 굉장히 뛰어다니면서 자기 작품과 자기 공연의 어떤 과정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그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들, 그 반짝이는 그 모습들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너무 늦었다.
나는 왜 이제야 이 정보를 만났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 정보라는 것들은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의 시작점이자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연에 참가하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지역이 세계다. 그래서 나는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 당시 제 나이가 39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39의 그 시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 당시에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통해서 국제교류를 실행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산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가 한번 경험했으니 저기 무모한 열정으로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내가 뭔가 플랫폼이 한번 되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모한 열정과 무모한 용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돌아와서 부산광역시에 이런 세계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국제교류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도 공연예술에 특히 무용은 조금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부산광역시에 2년 동안 들고 다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네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했지만 2년 동안 답을 아무도 안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들고 다니면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원금을 받아서 부산국제춤마켓이라는 작은 플랫폼을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그 당시에 그 메세나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춤 전용 소극장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력이 되었습니다. 공간을 마련하면서 국제 플랫폼을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레지던시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용가로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용가들은 공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밀도 있는 작업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지던시가 굉장히 좀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층을 사용했는데 밑에 층은 극장이고 위에는 레지던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고 거기서 그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면밀한 교류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서로 문화적인 여러 가지를 교환했죠. 뭐냐면 음식이라든지 먹는 방법이라든지 문화적 정서라든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정말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몸을 다해서 움직이는 우리로서는 여러 면에서 어떤 그 진정한 그런 어떤 교류의 방식들을 서로 모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국제춤 마켓이라는 작은 플랫폼을 20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16회가 됩니다. 아직도 작은 지원금과 어떨 때는 지원금을 못 받아서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그리고 제가 진행을 되고 있는데 이 부산 국제춤 마켓의 핵심은 공동협업과 그리고 레지던시를 통한 제작 그리고 청년 예술가들의 경연을 통해서 멘토링을 합니다. 해외에 있는 그 예술가들을 참여를 시키고 기획자, 극장의 관계자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게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청년 예술가들이 작업 과정에 대해서 멘토링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 축제에서 또
또 초청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끔 하는 그런 중장기적 구축을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축제과 다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우리 부산국제춤 마켓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해외 나갈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극장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플랫폼을 개최하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한 국제적인 인재 기획자 양성도 이제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기획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 그 해외 시장에 나가보면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자들을 같이 참여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국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이 비담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교류에 있어서 글로벌한 인재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해서 행정력을 도모하는 것들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시점에 굉장히 뼈저리게 느낀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산 국제춤 마켓을 지역에서 국제 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보도가 되고, 또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 레지던시를 통한 협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같이 연계를 하는 팜스라든지 연계를 해서 국제 교류의 다른 어떤 일환으로 같이 구축이 되는 것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제안도 하셨고요. 하면서 이제 제가 보도 기사도 나고 그렇게 조금 활성화되는 시점에 부산광역시에서 이제 저에게 부산 국제 무용제라는 부산시가 주최하는 축제의 운영위원장이자 예술감독으로 좀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위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아주 소박한 일련의 경험들이 부산국제무용제에서 확장으로, 플랫폼의 확장으로 더 거듭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제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부산국제무용제는 세계적인 무용축제, 그리고 시민 참여형 축제, 그리고 청년 예술 인재 육성, 그리고 더불어 부산시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로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가장 특별한 것은 부산이라 하면 해양도시죠. 네, 부산의 해양도시인데 삼면이 바다로 길게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히 가장 대표적인 바다가 해운대 바다 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가 가장 크고 넓고 모래사장도 굉장히 넓죠.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특설 무대를 설치를 합니다. 굉장히 15m의 무대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다를 뒤로 한 배경으로 축제가 열립니다. 그동안 해외에 참가했던 그 해외 유수한 예술단체들은 그 석양이 질 때쯤 시작이 되어서 조명을 받으면서 야경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공연되는 그 부산국제무용제의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경험. 물론 지금 해외에 나가보면 유럽에 특히 중남미에 나가보면 그
아웃도어에서 공연되는 공연들 축제가 많습니다. 그건 환경적으로 뭐 덥다든지 뭐 특별한 자연적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 극장의 어떤 메소드가 조금 더 다른 환경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우리 부산은 특히 자연 환경이 굉장히 천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공연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을 배경으로 한 즉흥춤 축제, 모래 축제라든지 다양한 축제들이 대부분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국제 무용제의 특색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해변 무대에서 공연되는 것이 메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0개국에서 15개국의 국내외 해외 단체들이 참가를 하고요. 한 300에서 400명의 국내외 예술가들이 우리 부산 국제 무용제에 참여를 합니다. 오늘 국제교류 사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사례는 부산 국제 무용제에서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 안무가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경연도 있고 그리고 안무가 캠프라는 그 안무가를 창작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축제가 단순히 그냥 작품을 주고받아서 공연되는 교류에 그냥 마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이 축제가 성장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만든 작품들을 제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반적인 기반을 구축해가면 그 친구들이 만든 작업들이 다시 축제에 그 다음 해에 공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더 작업이 연계가 돼서 다시 우리 부산국제무용제에서 공연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청년 안무가를 창작자를 양성한다는 이 시급한 과제는 바로 실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무가 캠프라고 해서 14일 동안 무조건 그 몇 시간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년들이 참가해서 세계적인 안무가들이 어떤 창작의 메소드 아니면 여러 다양한 실험적인 방식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청년 창작자 및 안무가 양성이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플랫폼 발굴 및 확장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은 뭐 세계적인 안무가들이 요즘 너무 많죠. 좋은 작품, 다양하고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을 청년 안무가들이 만나서 그들의 세계관을 들어보고 그들이 담긴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국제무용제가 20회를 벌써 맞이하고 있고 올해는 21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의 축제가 성장하면서 그 동력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경쟁자가 너무 많으면 저희는 한 20명 내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없고 그리고 너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오디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무가의 방식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아니면 그들이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오디션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20명 내외의 안무가들을 희망하는 창작자들을 보름 동안 그리고 워크숍을 받게 하고 마지막에는 쇼케이스 공연을 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무용수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우리 해외 단체에서 활동해보지 않을래? 내지는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기적인 플랫폼으로 다른 축제의 작품에 안무용수로서 참가하면서 그 창작자를 경험하는 사례가 여러 사례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부산국제 안무가 캠프를 통해서 하는 기대는요. 우리 부산이 노인가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가능하다, 뭐 어떤 것들이 기회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도 아직 제가 몽상가인데요. 꿈을 꾸면서 이런 어떤 방식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우리 청년 아니면 다른 해외에서도 우리 부산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과 그리고 다양한 양식 도입 및 확장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기대 효과를 저희들 도모를 합니다. 2년 전에 프랑스 안무가를 초청했습니다. 프랑스 안무가에게 제안한 겁니다. 제안한 것은 조금 단기간, 올해의 캠프에 그치지 않고 작품을 좀 제작을 할 수 없겠나. 그리고 그 작품을 제작을 해서 다른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함께 모색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10명의 그 희망자를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서 그리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주 그 안무가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을 제안하고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10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해외 캠프를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프랑스에서 레지던시를 하면서 그 처음에 만들었던 작업을 더 완성도 있게 마련이 되었고 제작 작품이 완성이 되었고 2월 말에 프랑스 칸시 그리고 그라스시에서 유관기관에서 협력을 해서 모든 공간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협력하고 협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해외에서 지금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에르베 쿱이라는 안무가의 작품에 참여를 해서 그 안무자의 경험을 학습하고 또 무용수로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레지던시를 통해서 각 공연장 그리고 각 문화예술가들 그 지역의 예술단체들 그리고 공연뿐 아니라 여러 시각 그리고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달 동안 레지던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을 그라스시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부산일보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공연할 때 제가 칸에 가서 이제 그 현장을 봤고요. 그리고 부산일보 기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여기를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것은 프랑스에서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 지금 투어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방송에서 취재를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리포트 한 TV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6분 정도 소요됩니다. Il est canois, mais parcourt le monde en dansant avec sa compagnie. Hervé Koubi a été pharmacien de formation, puis danseur chez Rosella Hightower. Il est ensuite devenu un fantastique chorégraphe globetrotter qui nous présente sa toute nouvelle création au sommet de sa puissance. Soyez précise, soyez connectés. Si vous faites cela, rien de mauvais ne peut vous arriver. Il ne maîtrise pas encore tout à fait la langue coréenne, alors Hervé Koubi fait appel à la technologie pour encourager les danseuses qu'il a choisies pour interpréter sa nouvelle création. Une suite à son précédent travail qui célébrait la fragilité des danseurs du Maghreb cette fois. Je déteste le football. Couture pour les filles, foot pour les garçons. Là, on est dans un décor tout blanc parce que la première partie sera partagée avec une équipe de danseurs hommes, 7 danseurs, sur une pièce qui s'appelle Boys Don't Cry, où il est question de la fragilité, que finalement, voilà, quand on est un homme, on n'est pas forcément obligé de savoir se bagarrer et d'aimer le judo et le football. Et que peut-être aussi danser aussi, ça peut être un truc de garçon et qu'il n'y a aucun problème et aucune ambiguïté à ça. Je trouvais intéressant quelque part qu'il puisse y avoir une réponse avec ces danseuses qu'on a rencontrées en Corée, 10 danseuses qui arrivent et qui posent la question de la puissance, mais au féminin. En 2 semaines à peine, avec leur corps et leur voix, ces danseuses sont devenues combattantes, martiales et élégantes,
au son de la musique live. Quand on va chercher des danseuses dans un pays où la place de la femme, dans un pays extrêmement moderne, mais où le poids des traditions est encore extrêmement présent et où la place de la femme n'est pas encore très facile, c'est le moins qu'on puisse dire, je trouvais intéressant justement d'offrir la possibilité à ces 10 danseuses une tribune, une réponse. Être une femme en Corée du Sud, c'est vivre avec des paradoxes. Étudier à l'université, mais s'occuper du foyer une fois mariée. L'émancipation doit se conquérir. Au-delà de la performance physique du spectacle, dans ma vie quotidienne, je bouge et je danse tout le temps pour me sentir bien, m'améliorer et aussi créer des liens. Comme ça, je me sens plus forte à l'intérieur. J'ai pensé d'abord à mes super-héroïnes d'enfance. Moi, je suis un enfant né en 75, donc un enfant des années 80. Les premiers mangas arrivent à la télévision. Et je remarque qu'il y a quand même des personnages, des super-héroïnes ultra puissantes et très belles. Ces figures féminines comme ça, des guerrières bouleversantes qui crèvent l'écran. J'ai quand même proposé à ces 10 danseuses cette référence-là sur le diptyque formidable de Kill Bill, de Quentin Tarantino. Ça leur a parlé tout de suite. Ah oui. Ah ouais, se le sont appropriés. Ça m'a même un peu échappé, et tant mieux d'ailleurs. Souffleur, cet appareil domestique, peut-être sèche-cheveux géant, très subversif évidemment. C'est non sans humour qu'on a pris cet objet-là. C'était assez surprenant de voir finalement ces danseuses devenir encore plus puissantes avec un objet absolument anodin et devenir redoutables finalement en devenant encore plus belles, en s'en servant de différentes manières jusqu'à devenir ces valkyries irrésistibles, cheveux dans le vent. Busan, deuxième ville de Corée après Séoul, organise depuis 20 ans un grand festival de danse. C'est là-bas qu'Hervé Koubi a auditionné les danseuses pour son nouveau projet. Avec Hervé Koubi, nous nous sommes rencontrés en 2023. Nous sommes ravis de l'intérêt qu'il porte à la Corée. Il a compris l'esprit de notre pays. Hervé Koubi apporte aussi une vision de la nouvelle création. C'est dans l'agglomération grassoise qui soutient le chorégraphe que le public a découvert les premiers extraits et quelques secrets. C'est Faisal qui m'a branché un soir en rentrant, on était embêté sur les costumes. Il m'a dit et si on mettait des chemises? Le lendemain, Faisal et moi, on s'est pointé, on a pris toutes nos chemises. En fait, ce sont nos chemises qu'elles ont. Alors on reconnaît l'écriture chorégraphique d'Hervé Koubi, mais alors là, interprétée par des danseuses asiatiques, il y a vraiment comme un bouleversement et en même temps, on est rassuré parce qu'on retrouve, voilà, et c'est magnifique. Comment vous ressortez de ce moment? Perturbé. Ah, par quoi? Par la beauté du spectacle. Ouais. Voilà. Qu'est-ce que ça vous inspire comme L'amour. Ce qu'elles nous ont donné, la puissance qu'elles ont mis est impressionnante et ça me ravit de voir les nouvelles générations qui prennent le pouvoir. Moi aussi un petit peu, je suis puissante dans ma danse. Vas-y, montre. Comment tu fais comme ça? Oui, comme ça. C'est à Cannes, sa ville natale, pendant le festival de danse, que ce chorégraphe globe-trotter présentera son nouveau message dansé. Dans mes équipes, j'ai majoritairement des danseurs étrangers. J'ai des Russes, j'ai des Ukrainiens, j'ai des Américains, j'ai des Algériens, j'ai des Marocains. J'ai eu des Israéliens et des Palestiniens, voilà. J'aime beaucoup l'idée de rassembler. On finit en général par une citation d'un auteur, d'un artiste. Ben là, on en a trouvé une de vous, mais je trouve qu'elle correspond parfaitement à ce qu'on vient de voir. Vous avez dit et écrit « On peut danser partout » et c'est ça qui est beau. Oui. Vous êtes d'accord? Oui, et puis il y a une autre citation que je vais me permettre de rajouter, c'est que je suis émerveillé par la manière dont la danse, tout simplement, rassemble les gens, quelles que soient les raisons qui nous séparent. Allez, double citation. 앞에서 보셨지만 친구들이 이제 소통을 아무도 통역 안 붙였습니다. 안 붙이고 통역기를 대서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이렇게 작품을 협업을 했습니다. 때로는 무용은 언어라는 게
굉장히 또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어떤 아주 핵심이 되는 단어를 풀고 가는 힘, 이런 것도 뭐 저는 뭐 굉장히 좀 필요한 시간이었지 않나. 그래서 친구들이 돌아오면서 영어를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국제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자기들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친구들 영어 공부하러 막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아까 보셨지만 그 그라스시에서 공연될 때 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그리고 많은 멘트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 그 환경이 부러웠고 또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기 참여한 그 10명의 한국의 무용가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부산국제무용제에서 6월에 1시간 작품으로 더 업그레이드돼서 공연이 되고, 이 과정은 오늘 그 주관해 주신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에서 이게 쌍방교류 지원금도 저희가 또 신청을 해서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예산량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됐고, 또 이게 11월 28, 29 칸 국제무용제에 공식 초청으로 작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에 아마 한 5군데인지 공연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냥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같이 경험함으로써 많은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관점들이 굉장히 성장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입니다. 제가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이 되고 시에 광역시에 가서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통로가 있어서 회의를 하다가 이 부산의 새로운 공연 플랫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광역시에 제가 2년간 들고 다니던 필요한 계획서가 지금도 제 USB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런 것은 세계적 흐름에 맞게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국제교류의 기반이 어느 정도에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제가 그냥 계획서를 썼었어요. 그 계획서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도와서 마중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금 올해가 3회인데 그 음악, 연극, 그리고 다원예술, 무용입니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은 지금 홍콩, 아시아 전역에서 지금 플랫폼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에서도 팜스라는 국제적인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안으로 뭔가 구축해가고자 지금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에서 열리지만 개최되지만 조금의 다른 방식으로 뭔가 구축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장이 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하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9월 24일부터 28일 날 개최됩니다. 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도 유사합니다. 근데 이 축제의 특성은 유통입니다. 그래서 마켓형, 축제형 유통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이 유통이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그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 축제는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교류 방안인데요. 이제 그동안 공연이라는 형태는 극장에서만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많은 것들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객층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우리 관객이 문화인식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참여형 공연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여러분도 많이 지금 실험하고 계실 건데요. 그 창작자의 상상력의 초월로 연결되는 AI 공연도 지금 요즘에 많이 구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동하면서 진행되는
공연. 그리고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요 공연은 프랑스에서 작년에 그 몽펠리에 당스에서 본 그 작품인데 이어폰을 관객들을 불러요. 공연을 하다가 관객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준비한 이어폰을 이렇게 껴요. 예. 근데 이어폰에 어떤 소리가 장착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음악을 이렇게 레코딩을 해서 이렇게 틀려요. 그러면 그 나온 참여 관객이 그거를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들. 귀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해라. 이제 별게 다 나오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그 공연자가 춤을 추더라고요. 예, 즉흥적으로. 예, 굉장히 저는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아주 뭐 여러 가지의 그 상상을 동원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작자들이 이렇게 뭔가 공연 관객과의 어떤 사이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이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많은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공연을 잘하는 방법. 네, 사전 질문입니다. 춤은 내적 경험이 연결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에너지입니다. 그 자유로운 춤을 추려면 몸으로 뭐든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라는 악기를 어떤 음악이든 연주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실험과 관찰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작품을 안무를 하여 공연을 하려고 하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수반되는 자료를 축적을 해서 에센스로 빼내야 작품이 됩니다. 1차원적인 접근, 뭐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어떤 공연의 교류, 관객과의 교류라는 장면에서 조금 더 굉장히 밀도 있게 연구가 된 예술가들은 1차원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술 작품이 보이지 않는 것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술가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이면 좋은 작품이지 않나. 예, 그냥 바로 즉답을 해낸다든지 메시지를 전달해낸다든지 언어로 다 그냥 구축해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은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자들이 결국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져야지 더 넓고 더 깊게 그리고 풍성한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경험들로 이 작품이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무자들은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현지에서 1차 미국 횡단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고 싶은 2차 투어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 요소는 무엇일까요? 2차 투어에는 본격적인 공연도 엮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국제 교류를 하며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시간의 정체성, 문화적인 정체성 등등입니다. 예전에 저희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벨기에에 그 레지던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벨기에에서 예술가들이 제가 이제 연습하고 한국에서 무용가가 오니까 많이 저녁에 모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는 춤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요. 한국. 한국은 어떤 나라야? 니네 한국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아는 내용 인식, 역사적 인식 안에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한 공부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었지만 그때 저한테 또 다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저는 어떤 행위든 모방이 처음 출발이지만 어떤 것을 계속 흉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대예술을 대하는 태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연구로
출발이 되면 2차 투어는 미국 투어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요. 지역의 대표 춤꾼이자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고 계신데 지역에서 국제 교류와 예술을 창조하고 유통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현재 상황. 네, 저는 고유하고 다름이 세계적이라고 고집스럽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로운 작업이고 힘든 작업인 건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술가는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행정이나 정책이나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정말 필요하지 않나? 현장과 행정과 정책과 모든 것이 같이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어렵고. 예, 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약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주변에 많은 세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가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예술가로서의 소명 그리고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떨 땐 너무 몽상만 해서 주변 사람과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저는 조금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이지 않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왜 국제교류를 하냐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는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예술가로서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